큐슈 북쪽 후쿠오카현에 있는 왕청 오츠카 고분입니다. 가장 유명하죠. 일본엔 장식 고분이 700여 개가 되는데요. 그중에 상당히 많은 고분이 큐슈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왕청 고분입니다. 전형적인 전방 후문이면서 놀랍게도 이 내부에는 화려한 장식으로 가득 차 있죠. 이 박물관은 바로 왕청 고분 옆에 세운 것인데요. 왕청 고분을 그대로 재현해 놓고 유물 유적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장식 고분들 관련 유물도 전시해 놨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분에서는요, 들어가는 곳이 남쪽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남쪽에 들어가는 이쪽에 이렇게 바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안쪽에 그려져 있는데 들어가면서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 두 마리가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검은 말이 그려져 있고 한쪽은 정말하고 그러는데 두 마리의 말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물결 문양일 수도 있고요. 나선형 문양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정확하게 말 제갈부터 시작해서 말면 그리고 끈까지도 곱비까지도 정확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니까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갖고 움직이고 있어요. 왼쪽에 보면 더 정확한데요. 보세요. 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그림과 이 그림이 동일한 소재와 동일한 주제와 동일한 집단에서 그려졌는데 보면은 다릅니다. 저쪽에서는 그 문양이 위에도 있고요. 여기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도 보게 되면 틀리죠. 이거는 정말 독창성을 띌 수밖에 없고요. 보세요. 한 마리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이 있는데 그 밑에 가니까 또 말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림과 이 그림이 꼭 같은 것은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르게 그랬을까요? 자,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복잡한 기호는 그 시대의 그 사람들, 지배계급 또는 이 그림을 그린 화공들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공유된, 이해될 수 있는 공통의 기호였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죠. 왜냐하면 전승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어마어마한 기호가 있으니까 여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 즉 신화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일본은 야요 시대를 이어서 4세기 전후로 해서 고분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설들은 고분 전기, 후기로 나눠서 전기는 주술적 성격을 띄운 시대고요. 고분들이 만들어졌고 후기는 기마적, 실용적 성격이라고 봤는데 놀랍게도 여기는 오히려 6세기 초부터 시작하면서 이렇게 실용성도 띄우지만 고대 장식성을 띄운 이런 고분이 만들어졌고 벽화들로 가득 찼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이야기는 달리 새로운 역사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 이 장식 고분들입니다. 이러는 야요 시대 등에서 보였었던 초보적인 주술적 양식들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된 복잡한 기호로 구성된 장식성 그리고 주술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전체적인 형태는 그런데 여기는 벽화가 독특한 형태로 그려져 있는데요. 이 큐슈 지역의 장식 고분 벽화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반적으로 가진 특성은 실생활의 것이 아니라 주로 의례적, 주술적 성격을 띄운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곳은 바로 왕청 고분입니다. 근처에 다케라라든가 오랑우산 고분군들은 그래도 현실을 반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말이 있다든가 배가 있다든가. 그런데 이 왕청 고분은 완벽하게 추상적인 색깔과 그리고 상징으로 가득 찼습니다. 척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은 삼각형의 기하학적인 문양들로 꽉 차 있고요. 하얀 둥근 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특정한 부분에서는 저 천장에서 보듯이 바로 하늘을 나타냅니다. 저거는 이제 북두칠성 같이는 보이고 있는데요. 나머지 전체도 별을 성립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무작위로 됐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을 모티브로 해서 전체를 칠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삼각형 문양뿐이 아니라 좀 독특한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양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전반적인 색조는 역시 붉은색을 기저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붉은색으로 입구부터 시작해서 내부 전부 다 붉은색을 칠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시 색깔을 대변인데 검은색이라든가 초록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우 정교하게 그리고 대칭 구조를 활용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역시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상징과 기호들이 있고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배 모양도 보이고, 또 하나 이것이 일반적인 행일식 석실미와 다른 점은요. 여기 보면은 부도물로도 자리가 있습니다. 시신 두 그릇 놓을 수가 있고 그 위에 받침돌이 있어서 마치 지평, 가형으로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만의 독특한 형식이지만은 이 큐시적의 독특한 형식이지만은 저 윗부분을 저렇게 공간으로 남아뒀어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각 조정 양식이라고 그래서요. 평양 지역에도 있고 국내성, 즉 지방 지역에도 가만히 있는데요. 주로 5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말각 조정 양식에는 이런 천장돌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말각 조정 양식 또는 모주림 양식이라고 그래서 모를 줄여가면서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는 이런 것들이 턱턱 있으면서 그 비슷한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다만 올라가면서 보면은 그 이전에 썼던 궁룡식이라고 해서 동그랗게 올라가는 형태인데요. 그것도 같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떠나서 이 건축 구조가 독특한 거죠. 이렇게 큰 돌을 받침돌을 하고 때로는 말각 조정 양식처럼 탁탁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공룡식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고분이 가지고 있는 느낌은 주술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생활을 기조로 한 그런 문화가 아니라 주술적, 장식적이 강한 문화고 그리고 제사 의례적인 성격이 강한 집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분이 만들어지는 시기 또는 이 고분을 비롯해서 이 지역의 장식 고분들이 만들어지는 시기는 주로 6세기 걸쳐 있거든요. 6세기 지역의 이 지역은 좀 독특합니다. 키나이 지방이라든가 그 위쪽 지방에 있었던 전형적인 고분 밀집 지역과는 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세력 자체가 다릅니다. 물론 여기에는 초기에 6,000년 전부터 또 야외 문화부터 고분 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동진을 해가지고 오늘날의 키나이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정착을 했고 그런데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그 기존 문화의 집단의 성격이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여기서는 장식고분이 등장하고 그 장식고분은 고구려라든가 우리 지역과는 또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25일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바로 이화의 난이라고 해서 큰 반란이 일어납니다. 키나이 정권에 대응하는 반란이 두 개가 있는데 이를테면 혼슈 남쪽의 오카야마 지역에 있었던 기비의 난이 있습니다. 거기도 엄청난 고분들이 많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지역에 있었던 이화의 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적으로 분명히 다른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은 키나이 중앙정부에 도전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집단의 성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추론하건대 그 당시에 고구려 세력들이 남진 그리고 일부 세력들이 이렇게 북큐슈로 물려들면서 예를 들게 되면은 가야계일 수도 있고 부여계일 수도 있고 고구려일 수도 있고 이런 새로운 문화가 기존에 있었던 또 다른 토착적인 문화와 섞인 것이 아닌가. 이 기존의 토착 문화의 특성 중에 하나는 여기서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주술적인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동남아시아랑 연관된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오바야시 같은 경우는 이것이 저 남쪽에서 흘러들어온 문화라고 봅니다. 이렇다면 다케하라 고분 등등을 보게 되면은 실생활에 대륙계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같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비율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예술적으로도 그리고 신앙이라든가 인간의 의식을 찾고 규명하는 데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무덤이라 생각하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형태의 고분은 아주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법상에도 이런 형식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말각조정 형식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문대가 있고 이렇게 보이고 또 호구 또 호구 이렇게 보면 보시죠? 이게 전형적인 고구려 말각조정 양식은 아니지만 그런 형태를 띄우고 있는데 전제 조건은 공법상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고구려 말각조정 양식을 받아들인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축제한 집단들이 여기 내려온 것인가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안료를 사용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건데요. 이 안료들을 도대체 어디서 구했을까요? 여기서 발견된 유물들을 보니까 기마 연관된 유물들이 발견이 됐어요. 여기 묻힌 사람은 실제로 말을 사용했던 그런 사람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가라스 옥을 비롯해서 또는 금제 이식을 비롯해서 유물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가벼운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훨씬 대단한 독특한 정말 놀랍습니다. 일본 고분문의 이런 전통이 남아있다는 게
왕청고본에서 발견된 출토품들인데요. 주로 마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도 있고요. 중요하죠. 그리고 철 제품으로 만든 무기들이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기마무인들의 도래를 뜻하고요. 여기서 나온 유물들을 근거로 해서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가야라든가 백제 이런 데 발견이 되고요. 그 원형은 고구려로 보면 되죠. 고구려에서 내려온 발달된 기마 문화가 신라 그리고 특히 가야에게 전달되면서 이것이 일본 열도로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기마민족 정복 국가설이라는 이론을 제기하기도 했었죠. 마구들입니다. 이거는 행엽이죠. 이거는 말 장식에 쓰는 운주라고 그럽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금 제품도 있고 청동 제품도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청동골과는 달리 변형된 신령스러운 동물을 표현한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집중적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일본 고대문화의 원형을 만들고 발전을 시켰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태환경도 있고 또 조목문화의 유산도 있고 그래서 일본 문화의 특성 중에 하나는 장식성, 의례성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일본의 이야기에서는 그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